둘이 떠나는 날 아침 아들이 화를 내기 시작을 했어요. 저는 그 화가 불안감에서 온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스스로 살아야 한다는 책임감에서 오는 불안감이요. 제 아이들은 지난 5년간 은둔형 외톨이로 지내왔어요. 물론 학교도 안 다녔고요. 애들한테 얘기했어요. 집 나가는 거 결정되면 말하라고. 캐리어 올려가지고 너희들 짐 쌀 수 있게 줄 테니까. 그날이 결국 왔네요. 본인들이 들고 갈 수 있는 캐리어에다가만 짐을 챙기다 보니 친구와 옷까지 이런 것들만 챙기고 나머지 생활용품들은 안 챙기더라고요. 가서 사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게 다 돈인데 말이죠. 그래도 짐 싸기 전에 친구 세탁하는 거 보고 역시 내 자식이구나 싶었어요. 사실 저 캐리어 3개에 당장 입을 옷가지들만 싸들고 우리 가족은 캐나다로 이민을 왔어요. 젓가락 하나부터 10까지 새로 장만하는데 얼마나 큰 돈이 들었는지를 그래서 저는 잘 알아요. 아직 직장도 수입도 없이 렌트비에 생활비까지 내야 할 아이들 생각에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게 엄마 마음이에요. 이게 아이들과의 마지막 밤이구나. 닫힌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구나. 장바온 식재료도 없어서 있는 것들로 점심을 차렸어요. 이게 엄마가 해주는 마지막 밥이라는 걸 알기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. 밥 먹어라 얘들아. 아이들은 스스로 캐리어로 이사 나갈 계획이었고 저와는 한동안 연락 없이 살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거든요. 한편으로는 과연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싶기도 했어요. 엄마 도움이 전혀 필요 없다면 잘 사는 거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연락하고 함께 밥 먹는 날이 다시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. 짐이 많으니까 가방을 하나 우선 들고 다시 온다고 했거든요. 2차로 집까지로. 태어나면서부터 아들이 이렇게 보들보들한 걸 되게 좋아했어요. 3살 이 정도 시기에 아이가 뭔가 이렇게 되게 애착하고 그러면은 그런 모습이 보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냥 그걸 치워버렸거든요. 악어하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도끼가 있었어요. 비슷한 거. 지금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 기억이 이렇게 다 떠오르면서 마음이 되게 아프더라고요. 그래서 3년 전에 아들한테 사준 베개예요. 보들보들해서 잠자리에 가지고 있으라고. 지금 이렇게 나가서 생활을 하면 집안에서 은둔하면서 게임할 시간이 어딨어요. 숨만 쉬어도 돈 나가는 곳이 바로 캐나다인데 렌트비만 해도 한 달에 170만 원씩 내야 돼요. 둘이서 진짜 한 달에 숨만 쉬어도 3,000불씩, 그러니까 300만 원씩 나갈 텐데 아이들이 지금 밖에 나가서 일을 시작을 하면 거의 최저시급 시간당 18불, 그러니까 18,000원 이 정도, 한 달에 300만 원 이상의 그 생활비를 감당을 하려면 둘이서 꾸준하게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은둔을 못하게 되는 거죠. 우선은 아들이 이제 은둔은 더 이상 안 하게 되었으니까 저는 그걸로 만족해요. 아직까지는 저에 대한 감정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자주 연락은 안 하겠지만 그런 거는 뭐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스스로를 이렇게 방 안에 가둬놓고 세상과 단절된 그런 상태로 그런 지내 기간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감정 조절이 잘 안 돼서 저하고도 갈등이 많았던 거지. 이렇게 지금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큰 발을 디뎠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아이 스스로 깨어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. 나가야지 애들이 성장을 할 수 있어서 나가라고 했지만 이제 본인들이 준비해서 나간 거는 되게 슬프네요. 솔직히 영영 못 보는 것도 아닌데 자식이 품 안에서 떠난다는 게 이런 거구나. 성장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건데 떨어져 사는 게 이런 거구나. 2주 후에 아이들 생일이 다가오거든요. 그러면 정말 만스무산이 딱 되는 거예요. 우리는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고 믿고 있어요. 렌트 계약서 보니까 5월 1일자로 계약을 했던데 오늘이 5월 5일이거든요. 그런데 계약하자마자 바로 집 사가지고서는 가버리지 않고 그래도 며칠 더 있으면서 마음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. 본인들도. 아무래도 이제 처음 집 떠나서 스스로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심적인 부담감이 있긴 하겠죠. 뭐든지 처음 시작하는 거는 어렵지만 막상 해보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느끼
참 많이 컸다는 거를 이번에 느끼고 있어요. 이제 다 컸구나. 내 아들 기특하다. 잘 해낼 수 있어.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. 그런데 다음 날이 되어도 아이들은 갈 생각을 안 하고 방에 머물러 있었어요. 문고리 원상 복귀 해줘 이거. 엄마랑 같이 쓰레기 내려다 놓고 오자. 시주적게 돌려야 돼. 밥 먼저 갖다 먹어라. 주방과 거실엔 챙겨놓은 짐이 가득하고 저도 파트타임이긴 하지만 다시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고 그래서 새로운 루틴을 시작을 해야 하는데 집이 정리가 안 되어 있으니 마음이 심란했어요. 주방 이제 나가면 돈 쓸 일이 천진데 솔직히 이런 거 살려면 다 돈이잖아요. 그래서 바리바리 싸주긴 했는데 가져가기 싫다고 안 가져간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강제로 보내는 거거든요. 뭐 가지고 가야 되는데 애들 막상 보내려니까 바리바리 싸주고 싶어요. 엄마 마음이 그렇잖아요. 아무것도 없는 그 빈 아파트에서 이제 전부 다 하나씩 다 사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가져가겠다고. 그런데 다행히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지금 잠시 동안 머물고 있는데 그 안에 제가 이렇게 다 싸서 준비해줄 그런 시간을 주네요. 갑자기 짐 싸가지고 그 다음날 나간다고 했을 때 되게 당황스러웠거든요. 따로 이삿짐 좀 실어주겠다고. 그래도 됐다고 자기들끼리 가겠다고 그래서 섭섭했어요 솔직히. 그런데 집만 두고선 다시 돌아왔더라고요. 안 가고 지금 며칠째 있는데 솔직히 한편으로는 솔직히 좀 걱정돼요. 렌트비는 이제 다음 달도 그렇고 계속 나갈 거잖아요. 집 계약하고 짐 옮기고 여기까지는 이제 했는데 그 다음에 다시 또 애들한테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. 제가 보기에 숨만 쉬어도 나가는 그런 돈들이 있는데 지금 구직 활동을 해가지고선 직장을 얻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조금 저는 앞서는데 애들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. 어디까지 가기에는. 그래서 어차피 나갈 아이들 그냥 조금 더 집에서 쉬게 하려고 해요. 베이컨 김치 볶음밥이 정말 맛있게 잘 됐네. 완전 맛있다. 둘이 떠나던 날 아침 아들이 자기 방문에 달아두었던 도어락을 원상복귀를 하던 과정에서 둘의 사이가 틀어졌어요. 기분이 안 좋았던 아들이 화를 내기 시작을 했거든요. 저는 그 화가 불안감에서 온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앞으로 스스로 살아야 한다는 책임감에서 오는 그런 불안감이요. 결국 집 계약을 직접 한 아들 한 명만 먼저 나갔어요. 다행히 제가 데려다주는 걸 허락해서 바리바리 싸준 살림살이들을 모두 실어보낼 수 있었어요. 다음날 아침 남아있던 아들이 집을 떠나기 위해 문고리를 다시 잘 달아보려고 했어요. 끝내 완성은 못했지만 괜찮다고 하고 우리는 집을 나왔어요. 오늘 캐나다 머더스데이예요. 지난 5년 동안 은둔 생활로 저를 그렇게 마음고생시켰던 저의 두 아들이 드디어 저로부터 완벽하게 독립을 하는 날입니다. 오늘처럼 기쁜 날이 또 있을까요? 저는 정말 행복해요. 아이들이 스스로 이제 자립할 준비를 한다는 것이. 어제 한 짐 실어서 한 녀석 데려다주고 오늘 또 나머지 다 실어가지고 마지막 녀석 데려다주고 이제 정말 저 혼자예요. 해피 머더스데이. 드디어 양육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. 이거는 제가 다니는 커뮤니티에서 오늘 머더스데이라고 거기서 이제 꽃 한 송이씩 다 주셨어요. 애들이 어디 사는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또 안 보고 살 것도 아니고 거리만 두는 거죠. 우리는 이제 적당한 거리를 유지를 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죠. 이사를 몇 번 이제 다녀보면서 느낀 건데 이사 다닐 때마다 짐 싸는 게 힘들더라고요. 제가 캐나다 와서 이사를 벌써 한 번, 두 번, 세 번? 제가 캐나다 와서 벌써 이사를 3번을 다녔는데 한국에서도 이사를 제가 2번을 했었는데 그때랑은 다르더라고요. 한국에서는 그냥 다 오셔가지고 포장 이사니까 다 알아서 박스에 다 넣고 그렇게 해주시잖아요. 캐나다는 이사 비용은 정말 비싸요. 비싼데 대신에 박스를 제가 다 패킹을 다 해놔야 돼요. 다 하나하나 다 패킹하고 막 이러는데 엄청 힘들었어요. 진짜 짐이 이렇게 다
공간 안으로 들어가 있으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끓여놓으면 너무 많은 거예요. 특히나 가장 많은 게 주방 살림이에요. 주방 살림은 정말 부피가 큰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는 아이들도 성인이 돼서 이제 독립을 했고 저 혼자 살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저 혼자 살면은 집도 좀 작아지잖아요. 그러면 생활 공간도 수납 공간도 또 작아지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들을 다 개수를 다 줄이려고 해요. 제가 사용하는 것.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그릇이 전부 다예요. 접시 몇 개 하고 그리고 이 작은 볼하고 이렇게 챙겨줬거든요. 그 외에는 이제 남자애들이니까 사용하다가 깨트리고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나갈 때 플라스틱 용기들을 다 그냥 보냈어요. 애들이 이사 나가면서 저도 짐 정리가 좀 돼서 좋은 것 같아요. 오늘 회사 워크숍이 있어서 지금 와 있어요. 여기 주차장이 협소하다 그래서 시간보다 조금 일찍 왔거든요. 한 10분 정도 일찍 도착했는데 다른 분들도 다 일찍 도착해서 이미 차들이 많이 차 있어요. 근데 생각보다 근데 다행히 제 자리가 있어서 추천을 했습니다. 커피 한 잔 마시고 다른 분들은 이미 들어가셨던데 저는 조금 더 있다가 시간 맞춰가지고 들어가려고요. 안에 아는 분들도 없고 Because I was only taking a 2. And then I found, yeah. 지금 점심시간인데 실내가 너무 추워서 제 차로 왔어요. 여기서 점심 먹고 들어가려고요. 바깥은 이렇게 햇빛이 쨍쨍하고 따뜻한데 건물 안에 들어가 있으면 추워요. 데치지 않고 날걸로 먹는 거는 지금 처음인데 샐러드 이런 거 비프 스틱이구나. 역시 짜. 애들한테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주고 청소기 같은 거 그거 똑같은 거 이제 사러 나왔는데 아들은 사달라고 하는 게 특별히 없는데 제가 이렇게 마트에 오면은 애들이 필요한 게 눈에 보이니까 애들은 그냥 없는데도 사는데 자꾸 그래서 이렇게 뭐를 이렇게 주워 담게 되네요. 애들은 차가 없으니까 이런 거 사게 되면은 솔직히 부피도 크고 무겁고 하니까 유독 옮기기도 힘들잖아요. 애들이 살면서 이제 다 쓰고 부족한 거는 알아서 이제 사겠지만 우선은 처음 필요한 거는 제가 나온 김에 다 사두려고 해요. 이 방에 들어와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아들 냄새 나요. 아들이 이 방에다가 도어락 설치하고 24시간을 이 방 안에서만 생활을 했으니까요. 당연히 아들 냄새가 배었죠. 아들 책상이 이쪽에 있었기 때문에 항상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이쪽 창을 바라보고 앉아 있었어요. 그리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?